정말 먼 길 왔고요. 5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서울까지 인천 촌에서 일하는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또 저희가 또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고 저희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그냥 공유하는 차원에서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렇게 살짝 만족도 조사과 체크리스트를 보니 전달력이 얼마나 좋았느냐, 얼마나 쉽게 설명을 했느냐 했는데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라는 거 하나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발표용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도 저도 잘 안 되어져 있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을 때 오해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달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의 네. 네,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한 30분 동안 먼저 안내해 드릴 거는 그 이동석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아마 그 구조화된 환경과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노틀담 복지관 긍정행동지원실에서 그 이론과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또 나머지 30분은 우리 홍상표 선생님께서 그 이용자분 한 분과 관련된 사례와 그 실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 잠깐 좀 쉬셨다가 저희 또 다른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 부분 또 제가 30분 정도 더 얘기하고 질의응답 받고 이야기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2015년도에 아산 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노틀담에서 일을 했을 때 중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행동을 갖고 계신 중중. 그때는 이제 도전행동이라고 하는 공격행동, 돌발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제 그런 행동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셨고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룹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 삼진 아웃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그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타인을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니면 뭐 유리를 깼을 때는, 뭐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뭐 3번까지는 이렇게 되지, 저희가 이해해주고 뭐 어떤 이렇게 지원들을 해주지만 3번까지는 그 이유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종결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결을 해요. 어머님도 너무 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담당자, 한 해가 지나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어머니가 다시 오세요. 그러면 담당자는 모르고 이제 그 전에 어떻게 종결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상담을 하고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업관리에 이제 저희가 상담일지를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면 앞서 그래서 종결했다는 내용들이 막 다 떠요.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갖고 계신 중증분들이 복지관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종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찌됐던 간에 그 통합된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관이라는 곳에서조차도 배제를 하거나 소외를 하면 이분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나,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거주시설에 가서도 거주시설에도 잘 적응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되면서 책무성을 느끼면서 그럼 이런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제가 이 팀에 와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이 사업은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5년부터 17년이 되는 그 사이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그런 책무성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의 사회복지사, 여자 사회복지사, 이제 갓 졸업한 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6명의 도전행동을 갖고 계신 남자 성인분들 6명과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공익도 두세 명을 배치해 줬었고, 그리고 팀장도 이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구조적으로는 1대6이긴 했지만 지원하는 인력들은 제법 있었죠. 그렇지만 그 선정했던 이용 기준 자체가 행동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배제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공부들을 하셨겠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팀장님과 공부를 또 많이 하셔서 구조화도 해야 되고 활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겠구나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막상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 참담했죠. 뭐 상상이 가시죠. 매일매일 사건 사고를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사고라고 표현하기에는 또 좀 그렇긴 한데, 여튼 뭐 옷을 벗어서 계속 창밖으로 다 벗어서 던지고 적셔서 던지고, 그럼 그걸 주우러 다니느라 하루가 다 끝나거나, 그리고 계속 박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박치기 하시는 분 막 하루에 막 3명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물건을 보란 듯이 다 훼손을 하고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하루에 그 6명의 사건 사고들을, 행동들을 다 처리하고 다니느라 하루가 너무 바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틀 나오시고 다음날 무단 결근하시고 안 나오시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네, 요거를 이게 영상이 안 되네요. 요거 기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 모아두었다 보니 서로 부적 영향들을 너무 많이 주고받았어요. 뭐 6명의 그룹 중에 행동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5분이 괜찮으시면 그게 서로 모델링이 되기도 하고 정적 영향들을 주고받는데, 6분 모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리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끄럽다고 더 화를 내시거나 더 도전 행동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만둘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은 그 고착된 그 도전 행동이 성인이잖아요. 20, 30대, 거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신 분들이신데 이미 20,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성인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냥 아동이 그냥 축 치는 것과 성인 막 187에 100kg가 넘으신 분이 이렇게 한번 치는 거는 굉장히 그 강도는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1대6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여튼 조력자분들이 계시기는 했었는데, 공익도 그 보조 인력들도 오히려 저희가 더 도와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더 많지만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대1로 조정을 좀 했었고요. 그 운영 형태가 지금 처음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였는데 2017년 7월부터는 좀 운영 형태를 조정을 해서 수요일날 좀 쉬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담당자들이 또 이제 갓 졸업한 젊은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오셨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됐고, 또 막상 알고는 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도가 세거나 긴장감이 너무 높아서 힘들었거나 그리고 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앞서 어디 기관에서 했던 경험이나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존재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6분들 중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여러 형태 중에 의료적인 접근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했을 때 어머님이 기도로 얘는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가정과 좀 협조를 하는 부분도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어려움으로 많이 작용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노하우들을 쌓아가면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1대6에서 1대2로 좀 조정을 해서 사역자 선생님 한 분을 더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용자 6분들 중에 2명은 자발적으로 종교를 하셨어요. 아까 그와 같은 이유로 기도로서 낫게 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2분이 종교를 자연스럽게 했었고, 그래서 1대2로 해서 2명의 사회복지사와 4명의 그 도전행동을 갖고 계신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공익선생님 한 분 있었고, 봉사자분들이 간헐적으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운영 형태는 수요일날 중간에 좀 쉬었었는데, 저희가 그 고향장복에서도 같이 유사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고향장복에서는 처음부터 수요일날 좀 쉬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도전행동이 저희도 월화수목금 중에 목금이 가장 많이 좀 빈도가 높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여기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영향들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 선생님들도 내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좀 좋아져야 이용자분들에게도 더 친절할 수 있고 더 기다려줄 수 있고 더 섬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목금에는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장복에서도 수요일날 중간에 좀 텀을 두고 오면 효과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홍상 교수님?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그 데이터 자료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목요일 금요일날 확실히 그 도전행동이 예전보다는 더 낮아졌고, 그리고 그분들도 긴장감들도 훨씬 더 완화되고 선생님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예전에는 월화수목금 계속 강도 있게 계속 긴장감 있게 활동 그 지원들을 하다가 수요일에는 이야기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학습도 하고 이런 중간에 좀 텀을 주면서 논의도 하는 시간들이 배정이 되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이제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17년 연초에 영국을 원래는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요 도전행동을 갖고 있는 그 지원자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자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빌드라는 곳에서.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통역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런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김용득 교수님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특수교육 그 학교에서 스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미국에서 그 스텝으로 근무하시는 그분의 그 팀 리더의 특수교사가 한국분이셨고, 그 학교의 특수교사의 슈퍼바이저가 한국분이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김용득 교수님하고 같이 2017년 2월에 미국을 다녀오게 됐고요. 이제 책으로만 보거나 그리고 그냥 그 책으로만 봤을 때 그걸 적용했던 부분들에서 뭐가 잘 안 풀렸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다녀와서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좀 조금씩 이제 시도를 좀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분들이 2017년 6월에 한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학교가 방학을 해서 방문을 하셔서 그동안 저랑 소통했던 이용자분들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세팅을 한번 싹 다 해주시고 저희 교육도 해주셨습니다. 그게 많이 전환점이 돼서 이용자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그 실무자 선생님께도 우리 기관에게도 큰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쌓아가는 거긴 하겠는데,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과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미국 분들이 오셔서 그 딱 터닝 포인트에 그 기회를 주셨던 그 시점을 계기로 저희가 이용자분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행동들을 갖고 계신 흑백의 사진들을 보시면 저희 일상이었어요. 늘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이었어요. 근데 긍정행동 지원이라는 지원 방법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활동을 늘리고 관계를 높이자, 이게 목표인데 잘 되지 않았어요. 아까 그와 같은 이유들로 정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너무 많이 힘들고 좌절을 많이 했었죠. 선생님들은 계속 바뀌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석 박사님하고 그 김용진 박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고, 그 시점이 이제 2017년 3월이었고요. 미국을 다녀온 부분과 박사님
박사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실무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관의 의지와 그리고 또 그 전문성을 갖고 계신 선진기관의 어떤 자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을 이론을 이제 찾아주셨고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다 그때 이동석 박사님께 설명을 들으셨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환경을 구성을 그러니까 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과 활동을 구조화해서 그래서 좀 활동들을 높여보고 역치를 좀 높여보자라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그럼 환경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면 공간이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개별과 집단 공간의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활동은 이용자분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이용자분들 입장에서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 환경이 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구조인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갖고 있는 도전 행동이나 감정을 예방하거나 감정의 기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안전, 연령, 그들의 욕구, 또 그분들만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는지도 점검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2015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미국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세팅을 했던 공간이에요. 지난주에 이동석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공간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와 주의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것들을,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용자 4명 중에 한 분은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 그분만의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고요. 나머지 3분은 이쪽에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개별 공간이에요. 지금은 또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또 다른 도전 행동이 나타나서 여기를 이렇게 좀 칸막이를 쳐서 서로의 안전을 좀 고려를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과 이유에 의해서 아까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조금씩 구조들은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개별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체 활동 공간이고, 여기는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감정 활동하는 공간이고요. 이쪽 편에 탕비실처럼 그 주방 공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아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신다는 그분 공간에 이런 대청마루 같은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를 설치했던 이유는 좀 캄다운하는 공간이 좀 필요했고, 좀 휴식하는 공간이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 좋은 원목으로 이렇게 짰었어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쉴 수 있으니 본인이 한번 좀 환기를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공간이 점점 싸움의 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쉬고 싶어 했고, 여기서만 쉬려고 하니까 활동을 참여를 유도할 때 장면 전환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행동들이 나타나고 때리고 맞고 많은 현상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가 너무 좋은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유행위까지 그쪽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난감해진 공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 제가 뭘 자꾸 누르나요? 네네. 난감한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이 공간을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긴 하는데요. 이제 저희도 이때 살짝 고민을 했었던 건 너무 혼자 있게 두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을 통해서 감정도 정리하고 활동을 늘리고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몇 개월 이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 여기서 활동할 때 본인의 이때는 여기서 하는 거지, 또 영화 같이 볼 때는 여기 나와서 보는 거지, 이런 구분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휴식을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셨는데, 예전엔 여기서 휴식을 하시다 보니 활동하는 이 공간까지 멀지 않은 거리기는 하지만 장면 전환이 안 되다 보니 무릎을 꿇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쉬는 거예요. 여기서 쉬었다가 그러면은 굉장히 용이하게 활동이 전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됐고, 네, 이렇게 이 안에는 그분의 좋아하는 활동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개별 활동 공간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집단 활동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요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하고 여기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예전에는 여기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떤 요인이 됐었는데 그걸 구분을 했던 거죠. 요쪽하고 요쪽하고 좀 구분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전체 배경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고요. 네, 여기가 입구고 세 분에 대한 개별 공간이 이렇게 있고 탕비실이 여기 있고 단체 공간 1, 단체 공간 2, 감정 공간 여기 선생님들 자리고 네, 여기는 이용자분들 개별 사물함이고 여기는 그 한 분에 대한 개별 공간이고 여기는 감각 공간, 휴식 공간입니다. 네, 이제 환경만 구조화했다고 해서 활동이 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예방을 하거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강점들은 있는데 그러면 더불어 활동을 또 구조화하거나 활동을 잘 구성을 하셔야겠죠. 근데 저희가 기존에는 강사분이 오셔서 하루에 한 분씩 강사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미술 하시는 분이 오셔서 2시간 강의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고 가시고 특수체육 하시는 분이 오셔서 2시간 활동해 주시고 가시고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개별성들을 강조한 1일 활동들을 구성을 하지만 시간표를 짜고 나면 4명 모두가 같은 시간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활동을 짜기 시작했더니 굉장히 활동도 많이 늘고 그리고 참여하는 횟수도 늘고 저희도 더 편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구성할 때는 시각적 단서가 준비돼야 되고 이것도 아마 이도석 박사님께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장애, 그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사람은 그 정보를 습득을 할 때 시각적으로 정보를 80%를 받고 나머지 후각, 청각 뭐 이런 나머지 20%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을 때 훨씬 더 정보 습득이 빠르고 이해가 높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고려한 활동으로 구성을 하고 개인의 흥미, 활동의 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활동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그분에 대한 공간인데요. 시각적으로 구성도 했고 이분이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랑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 책을 물론 이제 독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그림을 보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 책 읽고 싶을 땐 여기서 이제 책을 읽고 다시 책은 책 있는 데다 갖다 놓고 또 다시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하루의 스케줄을 이렇게 짜주면 지금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짜주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같이 함께 선택을 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초이스판, 뭐 시간에 대한 타이머 그리고 이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소셜 스토리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회성 이야기를 통해서 둘은 친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두면서 이 활동이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이 감각적으로 즐기는 활동이 다리 떠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즐기세요. 근데 도전행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놀이를 하다 이분은 감각을 놀이를 즐기다가 행동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은 이제 다리 떨기를 이렇게 즐기다가 다리 떠는 게 놀이에서 이제 그게 과해지면 책상이 넘어지고 책상이 부러지고 훼손이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 원인을 잘 몰랐을 때는 이분이 책상을 부셨다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아유 또 책상을 부셨네 라고 했는데 그걸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분이 여기서 밴딩을 하나 설치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밴딩을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본인이 책상을 치지 않아도 이 밴딩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감각 놀이를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시키다 보니 허벅지로 책상을 쳐서 책상을 훼손하는 경우까지는 오지는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공간 안에 내용들을 꽉 채워 넣은 거고요. 여기 커리큘럼 차트라고 해서 이런 거의 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제 위에서부터 해야 될 일을 그 개인의 개인의 기능이나 뭐 흥미들을 고려를 해서 활동을 한 텀을 할 수 있게 1, 2, 3, 4, 5, 뭐 5까지 넣고 6에는 보상물을 하나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시간이 되면 자리에 와서 하나씩 꺼내서 순서대로 뭐 하라 지시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나씩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타이머하고 뭐 동영상 보는 게 보상물이면 동영상을 여기다 두면은 다 수행을 하고 나서 20분 타이머 정해주면 그걸 보고 또 잠깐 쉬었다가 그럼 그 사이 잠깐 쉬는 사이 선생님이 또 다음 걸 또 넣어주세요. 그러면 꼭 그 다음 텀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순환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차트이기도 하고 지금은 현재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들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초이스판이나 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중간에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요걸 활동을 해야 될 시간이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저희 존중해주고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책이 들어져 있어요. 그럼 뭐 책을 가져가서 읽는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들을 구성을 했더니 활동이 굉장히 쪼개지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전에는 특수체육 2시간 점심 먹고 휴식하고 뭐 미술 2시간 하고 휴식하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이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활동이 쪼개져 있어서 그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다 쪼개서 넣었어요. 5분짜리도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놓쳤었던 것 같아요. 꼭 2시간짜리. 이게 너무 그런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꼭 프로그램은 1시간, 2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프로그램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뭔가 자립을 위해서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하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거고 일부러 심부름거리를 만들어서 관장님께 심부름 다녀오는 것도 하나의 활동거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사무실에 있는 휴지통을 비워준다거나 컵을 닦아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5분짜리 10분짜리지만 굉장히 나누고 쪼갰어요. 그랬더니 네 분 모두가 굉장히 다른 그분들의 그 흥미와 특성과 개인의 그 수행 정도를 고려된 그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 활동의 예인데요. 청소를 하는 것도 실은 굉장히 판단력을 요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담당하게 된 이용자분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 그림을 뭐 이해하고 이 그림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까지는 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익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이걸 보면서 본인이 준비를 합니다. 바닥에 이렇게 테이핑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 청소를 하는 게 막 구석구석 여기저기 하라고 하다 보면 본인들이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이핑 선만 따라서 그냥 한번 쓱 돌아요. 그러면 청소 활동이 하루 끝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도 하세요 저기도 하세요 하다가 아이고 활동 안 하고 싶어 하면서 행동들이 나타나기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루틴해질 수 있게 시각적 정보를 단서들을 제공해주면 그 제공된 단서들에 의해서 활동을 루틴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청소 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는 약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활동인데요. 이제 이분이 점심 먹고 20분 뒤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그때 일들이 또 발생이 되다 보면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이렇게 20분 타이머를 정해주면 요분께서 이 시간이 줄어드는 걸 보고 소리가 울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사물함에 가서 약을 먹고 여기 해당되는 요일에 붙입니다. 근데 요걸 연습시키는 까지도 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잘 하고 있고요. 또 흥미를 고려한 활동을 구성을 했던 예인데요. 이분은 그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침에 오면 지금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침에 오면 요즘은 좀 시시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오면 본인이 미리 우리 홍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요걸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오늘 월요일은 식단이 뭔지를 적어 옵니다. 그럼 쓰기 활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알려줍니다. 오늘 점심 동료들에게 오늘 점심은 콩나물국하고 뭐 오이 무침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글씨 공부도 되고 본인이 또 남다른 다른 활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활동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분은 위생 활동을 전혀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요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분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다른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차를 대접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머리도 좀 빗고 가글도 좀 양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것도 거부를 했다가 지금은 아주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제 지시를 최소화한 활동의 예인데요. 이제 미술 활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날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세요. 내일은 색종이로 피자 만드는 미술 창작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놓고 설명을 좀 써놓고 우리 여기 분들은 글씨를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차트에다 꽂아놔요. 그러면 다음날 이용자분이 오셔서 내가 지금 창작 활동하는 시간이다라고 그 시간표에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지고 와요. 그럼 이 폴더 안에 이런 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4번 풀, 13번 가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준비를 예전에는 가위 갖고 오세요, 뭐 갖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요것만 보고 4번에 가서 풀을 가지고 오고 몇 번에 가서 이제 색종이를 가지고 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창작 활동, 미술 활동이 하나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지시를 최소화한 활동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도전 행동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도 혹시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이동석 박사님께? 이제 여기는 김용진 박사님이 이제 해주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요거는 그러면 그 다음 사례 할 때 이어서 같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과 활동만 구조화한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지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호자와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활동보조인, 그러니까 저희 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활동보조 선생님하고 가정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 홍상표 선생님께서 그분에 대한 교육을 이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계속 교육을 하고 지원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얻어지게 되는 효과도 높았었고요. 네, 어머님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해보십시다. 아니면 어머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 선생님하고 논의하셔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용자가 4명이시긴 한데 한 분이 어느 순간부터 집 밖에 나오는 걸 거부하는 행동이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주 2회 가서 그 복지관에서 했던 긍정행동지에서 했던 것들을 이 안에서 하면서 가정에서 그 규칙적이고 그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무자 선생님, 그게 또 우리 팀 내에 있는 긍정행동지원실 선생님들만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어서 이제 팀 내 다른 영역의 선생님들과도 같이 학습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팀을 넘어서 전체 직원들과 같이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해받고 이해해주고 지원받는 부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홍상표 선생님 발표 들으시고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저랑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